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월세 시장의 현황과 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월세 시장, 네. 오피스텔 월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의 또 공급 물량 또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향후에 오피스텔이 급속도로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 특히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향후에 공급마저 굉장히 줄어들면서, 예, 그래서 이 비아파트 시장,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 이쪽에 월세의 가속화, 그리고 월세의 이 상승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시장을 경매로 혹시라도 실수요에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월세 낼 거 그냥 빌라나 오피스텔 내가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하면은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해서 연일 뉴스 기사로 나오는 게 지금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월세 시장은 지금 상승, 오랫동안 상승장을 타고 있고 네. 수요가 많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문 기사가 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1년 내내 올랐다. 수익률이 지금 5년 새에 지금 최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전세 사기 여파가 너무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 이 정보의 비대칭화. 그러니까 정보가 아파트는 거의 막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쵸. 아파트 뭐 A 아파트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세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양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섭네? 나 아예 월세로 살자. 전세 싫어요. 저 월세 할래요. 네, 이러면서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매매와 전세의 갭이 너무나도 작아요. 거의 제가 본 오피스텔의 상당수는 막 95%, 90% 이래요.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월세화가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오피스텔의 지금 월세 변동률이 어때요? 출렁출렁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18개월째 지금 오름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상승세가 가팔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요즘 뭐 1인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매매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고, 네. 근데 이제 전세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그냥 월세로 마음 편하게 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피스텔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여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기사를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 공급 부족도 역시 월세 상승의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를 실제 저희 리치고에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뭐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면 있고, 또 기업용, 저희 기업용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리치고 마스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건물에 대한 유형을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로 선택을 하면 전국의 공급 물량이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연도별 입주 물량이 나오죠. 자, 오피스텔이 공급이 언제 많았죠? 2020년, 19년, 20년. 2019년이 네.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과다했죠. 자, 그런데 지금 25년이잖아요? 지금 지난 25년의 평균보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만이냐? 지금 13년 만에 공급이 부족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당연히 안 했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돼요? 만 세대, 12,000세대가 안 돼요. 그리고 27년, 28년에도 이렇게 굉장히 공급이 줄어든. 물론 27년이나 28년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네. 또 그때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근데 입주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입주 물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이제 오피스텔의 공급 절벽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나 내년 들어서는
이 신축에 대한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얼주가라고 하죠. 얼주가. 네. 얼어주고도 신축, 신축 아파트. 네. 근데 오피스텔도 얼주고인가? 얼주고. 네, 네. 얼죽 아예 이어서 얼주고. 네, 얼어주고도 신축 오피스텔. 네. 근데 신축 오피스텔의 문제는 뭐냐? 비싸도 너무 비싸다. 물론 이제 특히 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최근에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맞은편에도 뭐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가격이 저 같으면은 그 돈 낼 바에는 아파트를 사든가. 아, 그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월세도 너무 비싸고 네.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비싼.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은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만 보시면 서울의 오피스텔은 진짜 더 작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전국을 본 거고 지금 서울의 오피스텔 공급만 본 거거든요. 자, 어때요? 24년부터 이제 공급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 네. 이제 25년, 26년 완전 오피스텔 공급 절벽으로 들어갑니다. 5천 세대도 안 되네요. 네, 4천 세대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조금 기회를 또 잘 찾으시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또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회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한 그런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고요. 안 좋은 시장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고민을 긍정적으로 해보셔도 좋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기원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네. 김기원이 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고 또 보시면 저희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경매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리치고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경매도 되고 뭐 토지 건물 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순위도 굉장히 또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경매 지금 들어가시면 매각 통계에 들어가서 20년치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위기 이후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아졌죠? 맞네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신용사태 터진 이후로 이때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요거를 15년만 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피스텔과 연립 빌라 시장으로 지금 엄청난 경매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쵸? 경매는 쏟아지고 있고, 월세는 올라가고, 만약에 우리 미치고님이 만약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비싸지는 이거를 월세 내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대출 좀 껴서 이자를 납입을 하시겠어요? 전 리치고 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얻고 네. 대출을 받아서 네.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자세히 잘 물건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면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다른 무엇보다 앞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피스텔 공급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빌라 쪽도 공급이 줄어드나요? 빌라 쪽 공급을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빌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자, 네. 그리고 경매 건수를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15년 만에 지금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팔려야 비싸게 팔아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안 좋고 막 경매 물건이 늘어나. 못 짓는 거지. 그래서 빌라 시장도 공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 좀 더 저한테 만약에 너 빌라 살래? 오피스텔 살래? 저 같으면 오피스텔 살 것 같아요. 우리 미치고님 어떠세요? 저도요. 따라가야지. 네. 왜냐하면 일단은 빌라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그쵸, 않은데 맞아. 그게 가장 오피스텔은 불안해. 명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고 오피스텔 경매 건수 보세요. 아까 연립 다세대랑 봤을 때보다 어때요? 자, 오피스텔이 지금 1,400건이 넘죠? 네. 자, 연립 다세대 3,000건이 넘지만 추세가 어때요? 이 추세랑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실 입지가 또 좋은 곳들이 꽤 좀 있을 수 있어요. 역세권 바로 네, 옆에. 그래서 잘만 좀 고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월세가 올라가는 거를 걱정만 하는 거는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또 사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 같으면 일단 기왕이면은 지어지지 몇 년 안 된 신축으로. 왜? 공급이 줄어드니까 얼죽아처럼 얼죽오, 얼죽빌 이런 거 그쵸? 네, 신축에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경매로 사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나을 거다. 네, 그리고 아니 나는 내가 경매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네, 혹시 모르신다라면 나중에 이 장소를 아마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될 거고 네. 또 많은 경매 전문가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함께 하는 장소가 될 텐데 그때 오셔서 편하게 또 상담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경매 또 이 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 도와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오피스텔도 그리고 빌라도 좀 경매 시장을 노려봐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향후에 좀 월세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월세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네. 이게 월세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피스텔에 이제 요게 이제 매매고요. 요게 전세고요. 요게 월세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는 별로 없죠? 근데 전세는 어때요? 그래도 좀 있죠? 네. 근데 가장 많이 최근에 늘어난 게 뭐예요? 바로 월세입니다. 네, 이것만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 데이터 기준이고 서울의 오피스텔.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월세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거의 주도적인 이런 시장인 거죠. 그리고 아까 월세 공급 물량 데이터 보여드렸지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신축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자, 오피스텔도 금방 공급 못 해요. 그쵸. 금방 공급 못 합니다. 2, 3년 걸려요. 아파트보다는 물론 짧게 걸리지만. 근데 앞으로의 공급 절벽이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이런 수요, 오피스텔의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세 시장은 물건도 신축 물량도 없어. 그럼 월세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 시장의 월세 가속화는 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은 경매로 차라리 대출 받아서 사버리자. 물론 아무 물건이나 사시면 안 되고요. 예, 황금성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수요가 최소한 공실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리치고에 네. 한번 경매 지도로 가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리치고에 가시면 요 경매 지도를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피스텔만 제가 골라볼게요. 오피스텔.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러면 내가 사는 곳 어디라도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점이 있죠. 요 점. 네. 요 점,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강남역, 지금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강남역 옆에도 파란 점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역삼역에 있죠, 선릉역에 있죠, 언주역에 있죠, 신논현역에 있죠, 남부터미널역에 있죠, 낙성대역에 있죠, 관악역에 있죠, 봉천역은 없고 신림역에 있죠. 네. 자, 오피스텔이 저는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도 지금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낙찰을 받아요. 지금 이거 얼마예요, 지금? 네, 8,300. 유찰이 5번이나 됐네? 10억짜리도 있고 1억 7천. 1억 7천, 1천. 1억 3천.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자산이 몇 천밖에 없어도 저 같으면 괜히 뭐 빌라나 이런데 저는 안 살고 네. 저 같으면 오피스텔 경매 도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임대차 시장의 전세에서 이 월세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오피스텔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의 공급량과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투자 방향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